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체포 이후에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검찰이 회유했을 것이라고 민주당이 의심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국감에 출석해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 하는 한 사람에게 걸 수 있겠냐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오히려 외부에서 유 전 본부장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총장은 당사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검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 협박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밖으로 나간 사람을 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본인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또 본인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회유를 한다.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답변은 더 단호해집니다.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공범 측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바늘귀를 뚫고 들어가야 될 만큼 소명하기도 어렵고 그 필요성과 상당성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청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당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한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하겠습니까? 앞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야당 의원들의 집단 항의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압수수색 중지 등 국정감사 참여에 조건을 내걸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 단독 국감 움직임에 반발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검찰만 전달합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누가 죄를 짓다는 거예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 시한은 내일 아침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김 부원장, 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8억 원을 어디서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성남시 서판교에 있는 7층짜리 상가 건물. 지난해까지 이 건물 2층에 유원홀딩스라는 회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무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을 건넨 장소라고 지목했습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계공 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와 동업해 차린 부동산 컨설팅 회사. 정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 측에서 받은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원홀딩스가 아닌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전에는 출근했죠. 거기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검찰 오고 나서부터는 전혀 한 번도 안 왔어요. 정민용 변호사는 분당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천화동인 4호의 후신인 NSJ 홀딩스 사무실에서 남 변호사 측이 마련한 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일당이 마련해 김 부원장에게 넘어간 돈은 약 8억 원. 검찰은 이 돈이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한 20억 원 가운데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선 자금으로 명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추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체포 시한이 내일 오전에 끝나는 만큼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금 흐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슈의 중심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이 만료돼 오늘 새벽 0시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카메라 앞에선 유 전 본부장,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는데요. 석방 이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은색 골프 모자를 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 8억 원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상황. 대법원 구속 목적으로 8억 원. 유 전 본부장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을 최근까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여성 지인과 동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 목적이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 여부를 추후 판단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는 유 전 본부장은 현재까지 별도의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서 야당 탄압하지 말라고 항의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검찰 압수수색을 막은 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 사조직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수사를 일일이 챙길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야당의 정치 탄압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때를 상기시키며 비판도 했습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민주당의 집단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다른 범법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밝히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접 겨누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남은 선택지는 죄를 실토하고 석고 대죄하는 것뿐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정당이라면 이제 그만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주시기를. 당권 주자들도 이재명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의원은 주인공만 이재명으로 바뀐 조국 수호 시즌2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맞서 의원총회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1원도 쓴 일 없다.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면서 이번 수사는 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이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하나, 권력의 허수아비 검찰총장 사퇴하라.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중인 남욱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인터뷰와 녹취록을 인용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10년 동안 찔르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 부원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김 부원장을 감쌌습니다. 불법 자금은 1원 번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 회의도 소집했는데 재차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조작 수사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발맞춰 엄호에 나섰지만요. 이 비명계에선 예견됐던 일로 개인 일이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검찰을 앞세운 조작 수사로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러한 정치쇼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바뀌어져 나온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 조작이다, 조작 수사다. 당내 강경파인 철험의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자며 모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신속하게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조속히 끝내야 합니다. 공정사회 포럼 소속 의원들은 함께 모여서 가보자 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친명계 의원들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당대표 위치에 안 있는 게 좋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다른 한 비명계 의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성역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며 정치 보복이라고 했지만 법원 판단으로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잦아들었던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검찰은 어제 끝내 김용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했습니다. 밤 11시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의원 지지자와 대치하다 철수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수사팀 사이에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곧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성일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당사 앞에 진을 친 민주당 지지자들, 검찰 수사팀의 야유를 퍼붓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분쯤 민주당사 앞에 도착한 검찰 수사팀은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 반발에 막혀 8시간 가까이 진입조차 못했습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수사팀 사이에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이러려고 검찰하는 거 아니잖아. 지도부하고 말씀을 나눠서 빨리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호 검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 주철현 의원은 김용 부원장 사무실은 다 치웠다는 발언으로 반발을 샀습니다.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수가 있어요. 아니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위험하신 말씀인데요. 아까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오셔서 내일 오면 얘기하잖아.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내일 와도 어차피 아무런 자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찰 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할 방침이라 대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박 기자, 앞서 리포트 보면 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좀 이렇게 돈이 오간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검찰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건너가기까지 등장하는 인물들 총 5명 정도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면요,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고요. 남 변호사는 자신의 직원 이모 씨를 통해서 정민용 변호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돈을 건넨 걸로 보입니다. 이 정 변호사는 이 돈을 유동규 본부장에게 전달을 하고 유 본부장은 이 자신의 개인 회사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8억 원이 김 부원장에게 건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5명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그 5명을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1명 진술만으로 지금 수사하는 건 아니겠죠? 예, 물론 아닙니다. 우선 검찰은 최근 한 달간 유 전 본부장 외에도 이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또 정영학 회계사 등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이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사실 유 전 본부장 외에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여럿의 진술 내용은 물론이고요.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까지 검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만약에 대장동 팀 서로 일치해서 김용 부원장을 가리켰다면 여태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돌아섰을까요? 우선 이거는 추측이긴 한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와 유동규 전 본부장 이 정도만 재판에 넘겨졌죠. 최근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추가 수사 결과도 이 유동규 본부장이나 남욱 또 이런 민간업자들 추가 기소로 그쳤고요. 이들 입장에선 이렇게 가다가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송찬욱 기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대선 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 이야기로 반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측근 김용 부원장 체포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힌 거였는데요. 긴급 의원총회에서였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죠.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돈 주고 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네, 이 남욱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그리고 대화 녹음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발언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이 지난 대선 때 반박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남욱 변호사 말을 인용해서 이제 자기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반면에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는 이유 그리고 민주당이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 검찰이 물증도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번복 진술만을 듣고 몰아붙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치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확보한 진술을 근거로 야당 대표를 유죄로 만들기 위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결백 주장 역시 물증 없이 남욱 변호사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증 없이 진실은 명백하다, 조작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 모양새입니다. 자, 박건영 기자, 민주당은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검찰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며칠간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석방을 지렛대로 회유하려 든 것 아니냐, 유 전 본부장의 여성 지인을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요.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요. 검찰은 지난달 위례 신도시 개발건으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잡아두려 했지만 법원이 대장동 재판과 병합을 받아주지 않아서 구속을 연장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유 본부장의 여성 지인 조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유 전 본부장과 여성 지인을 함께 조사한 건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는 회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료 제출과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검찰 관계자는 외부, 그러니까 공범 측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시도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을 의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송찬욱 기자, 이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두고도 지금 민주당과 검찰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검찰이 간다고 하면 또 대치를 하겠죠? 그렇겠죠. 뭐 일단 오늘은 없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찰이 민주연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당사의 당직자들이 뭐 비상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소속 국회의원들도 압수수색이 집행이 되면 바로 당사에 모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용 부원장이 이제 민주연구원에 출근한 게 뭐 사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 이 겁박과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압수수색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박건영 기자, 이제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가 이제 관심이에요. 김용 부원장 선에서 끝나겠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김용 부원장이 지금까지 받은 돈 모두 현금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럼 이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 결국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불법 정치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캠프의 회계 담당자 조사는 불가피해지고요. 또 김용 부원장과 함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의 종점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완석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지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이재명 대표를 최종 목표로 한 수사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건데요. 이 총장은 증거나 법리만 보고 수사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 좀 온도차가 있다 이런 리포트 보여드렸는데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엄호하는 게 좀 부담이다 이런 말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사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민주당은 일단은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일 대우 구축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내부에서는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비명계 의원은 당 전체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 단일 대우 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박 기자, 마지막으로 이 김용 부원장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면서요? 네, 이게 48시간 동안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욱,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네, 경찰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수사했지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료했죠.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확인해 보니 애초에 인멸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장모 씨에게 성접대 정황이 담긴 CCTV와 장부를 없애달라고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말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장 씨에게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줬습니다. 대신 성접대는 없었단 사실 확인서와 함께 증거를 없애달라고 주문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겁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무혐의로 처분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료했습니다. 고발인에게 통보된 불송치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폭로 당사자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CCTV 영상과 장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폭로 당사자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성접대 의혹과는 무관한 일이었고 사실 확인서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여성까지 특정해 조사했지만 이 여성은 의혹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11:11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땐 그랬지.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할 때 기억나십니까? 당시 민주당의 태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비교해봤습니다.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방해하는 이 국민의힘 행위는 법 질서를 부정하자는 것입니까?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야당의 영장 바리케이드 이제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희들이 허락할 수가 없다는 말씀. 우리의 자존심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제 민주당은 특히 정치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죠. 윤석열 정권은 야당 탄압 정치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에만 몰두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어디에 야당 탄압이 있단 말입니까? 뻔뻔하기 그지없는 막장 수사 방해만 있습니다. 달라진 건 지금의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회관에 와서 야당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뒤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야당 탄압의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이다. 떳떳하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영장 집행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내가 압수수색 당하면 탄압이고 남이 당하면 정당한 수사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현장에서는요, 이런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시던 분들이 왜 이제는 다시 정치검찰이라고 여야 모두 과거를 좀 돌아보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또 이 갈치 얘기가 나왔나 보죠?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거부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동료 의원과 민주당을 잡아먹는 황제 갈치 정치입니다. 갈치, 대왕갈치, 황제갈치까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내부 총질에 빗대서 이 갈치 논쟁을 일으켰던 안민석 의원은요, 모 언론에서 전재수 의원의 은빛 머리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왜곡했다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꼴이 우스워졌다, 갈치 논란은 그만하자라고 했는데요. 이미 국민들은 누가 갈치인지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수능이 한 달도 안 남긴 했는데요. 언어 영역은 무슨 얘기일까요? 국회가 마치 이 언어 영역 시험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말의 뜻을 따지고 물으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 용어 하나는 제가 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날치기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콩길동이 된 기분입니다. 날치기를 날치기라 부르지 못하고 날치기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 요거 정확하게 지금 해당됩니다. 우리는 홍길동이 아닙니다. 네. 본 것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날치기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크죠. 이 우리 국어의 단어 참 미묘하거든요, 어감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국립국어원장은요, 국어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질의 끝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척거리십니까? 좀 깔끔하게 하십시다.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 MBC에서 우리말 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의 그 진행자로 6년 넘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말지기 배현진입니다. 이 질척거리다가 사전적으로 우리말로서 외설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질척거리다는 질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습기가 많다는 뜻이죠. 아름다운 우리말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사거나 매도되는 것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하자는 건 좋지만 이 말꼬리 잡기 싸움이 되는 건 곤란하겠죠. 단어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말고 더 큰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마약 관련 사건, 사고 뉴스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무색하고 각종 마약 범죄가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침투했습니다.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채널A가 오늘부터 사흘간 이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마약 판매 전선에 2030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현실이 포착됐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주택가로 구급차가 들어갑니다. 50대 남성이 몸속에 넣어 운반하던 마약 포장지가 터져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5일. 몸속에 마약을 숨겨들여오는 이른바 바디패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국내에서 적발되는 마약의 양도 늘고 있는 상황. 채널A가 올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을 받은 판매상들의 1심 판결문 12건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피고인 12명 가운데 20대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30대도 2명이나 됐습니다. 2030 세대가 돈벌이를 위해 마약 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20대 학생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베트남으로부터 국제 우편을 27차례 받았습니다. 내용물은 마약류인 액상대마. A씨가 우편을 받는 대가로 받은 건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A씨가 우편으로 받은 액상대마는 10억 원어치. 2,000병 넘게 들여왔는데 압수 당시에 남아있던 건 160병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20대 주부는 태국인 마약 판매상에게 국내 은행 계좌 등을 빌려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크웹이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주를 이루면서 젊은 층의 범죄 유입이 늘고 있는 겁니다. 국제 우편으로 해가지고 밀반입을 했어요. SNS 사이트에 이제 광고를 기재를 해서 손님을 유입시키고 돈만 보내주면 그냥 바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비대면을 통해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 깊숙이 퍼지고 있는 마약 거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 더 이상 어렵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10대까지 번져가는 것이 걱정인데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인지 조민기 기자가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대 중반 A씨가 3년 전 마약에 손을 댄 건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 권유로 시작해서 마약을 접하게 됐고요. 솔직히 뭔가 궁금하고 자꾸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A씨가 중독되자 친구들은 마약 공급책처럼 이용했습니다. 약을 안 줘요. 약을 안 주면은 너가 타와 병원 가서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20대 초반 B씨가 접한 경로는 아는 형이었습니다. 형이 건네준 담배가 알고 보니 마약이었던 겁니다. 담배나 피자 그래서 받아서 폈는데 목넘김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하고 막 담배 맞아야 됐더니 대마초라는 거예요. 또 클럽이나 해외에서 마약을 시작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클럽을 친한 형들하고 갔는데 어떤 이제 알약을 한번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볼래라고 하더라고요. 스무 살 때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가서 한인 친구들 통해서 배웠어요. 이들에게 마약을 구하는 건 너무 쉬웠습니다. 짧게는 15분, 길면 1시간. 핸드폰 하나로도 구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30분 안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심지어 판매도 쉬웠다고 말합니다. 판매를 이제 사이트를 한번 개설을 했어요. 다크웹에서 개설을 해서 경찰이 뭐 위치 추적을 해도 널 절대 찾을 수 없다 이런 거. 이렇게 마약이 일상 곳곳에 침투하면서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 지난해 10대 마약 사범은 3년 전보다 3배로, 20대는 2.5배로 급증했습니다. 약물의 정착지는요, 딱 3가지예요. 교도소, 독립병원, 아니면 죽음. 약물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그냥 살 길이라는 걸 저는 간절히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그 말밖에 없어요.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일본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작용했던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어섰습니다. 32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중국 위안화도 동반 추락하고 있어서 두 국가의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엔화로 표시한 1달러 가격이 150엔에 달한 건 거품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에 일본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환율 방어를 위해 28조 원의 엔화를 사들였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最近のような急速で一方的な円安の進行、これは望ましくない。 엔화 약세 영향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일본 상반기 무역 수지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물가 급등으로 커피 원두값이 최대 30% 오르는 등 일본 경제에서 물가 압박은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コーヒー以外にも飲み物を提供しているので、その分が結構売り上げに貢献してくれて賄え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킹달러 영향으로 중국 위안화 가치 역시 14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경제 대국의 통화 가치가 동반 급락하면서 한국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통화가 통째로 묶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19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던 은마가 물꼬를 트면서 목동과 여의도, 상계 등 다른 지역 재건축 단지도 기대감에 들썩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1979년 지어진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35층 높이 33개 동으로 재건축됩니다. 재건축 추진 19년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강남 재건축 상징이자 집값 자극 원흉으로 찍혀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만큼 주민들도 심의 통과가 믿기지 않습니다. 22년 살았어요. 심의가 통과됐다니까 엄청 좋습니다. 그렇지만 좋으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많아요. 죽기 전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동산에는 온종일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매수 문의나 그다음 매도인들이 얼마에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의는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21억 4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오늘 한 집주인은 지난해 수준인 24억 원까지 호가를 올렸습니다. 은마가 재건축 물꼬를 트면서 주변 잠실, 송파, 압구정뿐 아니라 낡은 아파트가 많은 목동, 여의도, 상계까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이제 다음 타자가 이제 목동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에 기대감이 있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아직 판단은 이릅니다. 금리 인상에 시장 침체까지 겹쳐 문의만 많을 뿐 실제 거래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추가이익 환수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부터 풀려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사대문 안에 있지만 은마보다 더 오래 외면됐던 곳도 있습니다. 독립문 인근의 빈집촌인데요. 오매불망 기다렸던 이곳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현저동이란 동네입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싶으셨죠? 둘러보시죠. 저쪽을 보시면 주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고요. 강북의 대장 아파트 단지 남산까지 보이는 서울의 중심부가 맞습니다. 독립문과 독립공원이 앞마당이고요. 광화문에서 차로 5분 거리, 그리고 독립문역의 초역세권입니다. 고 박완서 선생의 자전적인 소설의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1950년에 이 마을이 처음 생긴 이래로 제대로 된 개발의 손이 닿질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길 좀 보시죠.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꼭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렸고요. 이렇게 폐기물들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빈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모르게 집 안에서 고독사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빈집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워지는 시즌이면 노숙인들이 종종 이 빈집을 찾는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여기를 특별 순찰구역으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이 동네가 지저분하냐? 팔고 이사 가버린 게 누가 살아야 깨끗이 칠 거 아니야. 근데 안 돌아버린 게 쓰레기 들고 가다 그 집에다 턱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버티다 못한 주민이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 게 2005년인데요.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주민 간의 개발 방식의 이견, 또 각종 규제 때문에 여기 18년째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이렇게 버려진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들을 활용하면 서울에서 25만 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 5년부터 경기가 계속 갑자기 좋아졌다고 치자고요.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대폭등을 또 볼 수도 있어요. 방심했다가 큰일 나요. 18년을 기다려온 주민들, 음마도 됐는데 우리도 될 거라며 개발 추진에 다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한국은행 직원이 100원짜리 동전을 빼돌렸는데요. 그 양이 무려 24만 개입니다. 그 100원짜리 동전을 개당 8,000원에 팔았다는데요. 누가 왜 그렇게 비싸게 샀을까요? 얼핏 이해가 안 가죠? 홍유라 기자와 보시겠습니다. 오래된 화폐를 거래하는 상점. 1989년 발행된 500원 동전은 액면가의 600배 30만 원에 거래됩니다. 1974년 나온 100원 동전은 무려 3,000배 넘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수집가들에게 희귀년도 동전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구하고 싶은 귀중한 아이템입니다. 잔존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시소한 거예요. 투자로도 하는 분 있는데 이제 좋아서 수집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2018년과 2019년 동전은 발행액이 예전보다 3분의 1 수준까지 줄면서 인기 품목으로 꼽힙니다. 사용하지 않은 새 동전은 더 비쌉니다. 실제로 비싼 값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럼 2,000개면 20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800만 원에 사서 1,200만 원에 팔고 그랬습니다. 화폐 수집상은 이런 점을 노리고 한국은행 대전본부 직원과 짜고 동전을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동전은 24만 개, 무게만 해도 1.3톤에 달합니다. 수법은 대담했습니다. 지난 4월 말 화폐 수집상은 A은행을 찾아가 2,400만 원을 100원 동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재고가 없던 은행은 한국은행 대전본부에 동전 반출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하는 직원은 동전 보관 책임자에게 부탁해 2018년과 2019년에 생산된 새 동전을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은행 직원이 트럭 2대의 동전을 나눠 싣고 화폐 수집상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전은 액면가의 최대 80배 가격으로 4만 개 넘게 판매됐고 이들은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유통돼야 할 2017년 동전보다 2018년 동전이 앞서 금고에서 나간 사실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고 동전 19만 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안도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1,200억 원이나 들여서 차세대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가동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오류가 계속돼 현장 공무원들이 손으로 입력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정부는 매달 20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30가지의 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이어 25일에는 기초연금 등 7가지 지원금도 통장 등을 통해 자동 지급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6일 개통한 차세대 복지 시스템에서 수급 정보가 제대로 뜨지 않는 등의 오류가 총 14만여 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도 하루 5천여 건의 오류가 생기면서 공무원은 일일이 손으로 수급 정보를 입력해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기로 수동으로 다 이걸 찾아서 조치를 많이 했어요. 지난달에도 그럼 죽고 싶다, 어쩌다,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오류 사항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기로도 지금 힘들어서 일단 자료를 보정되기를 기다리는 건들도 있고요.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월세를 내야 하는데 연체가 되고 갑자기 저희 연체가 됐다고 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게 그 시스템 때문에 그 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소득 정보를 확인 못해 임대주택 당첨자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당첨자 발표하고 입주 시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 계획도 세우시고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 집 만료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카카오톡 먹통에 이어 1,220억 원을 들인 차세대 복지 시스템마저 한 달 넘게 100% 복구가 안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제 옆에 있는 얼굴 중 한쪽은 걸그룹의 멤버, 다른 한쪽은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너무 닮아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공공기관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한국 곳곳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 탄생한 가상인간 홍보대사 여리지. 한국관광공사가 무려 8억 원을 들여 만든 여리지가 실존하는 인기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과 똑 닮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화면 보면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초상권 계약하셨습니까? 네, 초상권 계약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저작권 보호의 주관기관인 문체부 산하 단체입니다. 관광공사를 향한 비판이 큰 이유입니다. 최근 대기업이나 연예 기획사들은 가상인간을 만들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 연예인처럼 광고에 출연하고 레드카펫에 서는가 하면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면서 팬들과 소통하는 게 요즘 가상인간의 모습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가상인간의 광고 출연료, SNS 구독자 수가 공개되면서 경쟁도 치열합니다. 관광공사 여리지는 이 구독자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구독자가 15,000명에 육박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케팅을 위해 동원된 가짜였던 겁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 측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인간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초상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최근 영국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시진핑 주석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집단 폭행 가해자들이 총영사를 비롯한 중국 외교관들이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 외교관들이 다쳤다며 영국에 항의하고 있어서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남색 베레모를 쓴 백발의 남성이 시위대의 팻말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끌어내립니다. 심지어 시위대 중 한 남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중국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선 집단 폭행합니다. 최근 홍콩 민주화를 외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규탄하는 시위 도중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을 두고 영국 스카이뉴스 등 현지 언론은 당시 폭행에 가담한 것이 중국 외교관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레모를 쓴 남성은 2018년 부임한 정시위안 총영사이고 시위대를 영사관 안으로 잡아 끌었던 인물 중 한 명은 부총영사 판잉지에로 추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중국 측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The UK government's view is that the events that happened at the consulate in Manchester were unacceptable. 반면 중국 총영사는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국가와 지도자를 모욕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자국 외교관들이 다쳤다며 영국 정부에 항의하고 나서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정유업계에서 시작된 프랑스 파업이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도 올려달라는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져서 거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 조은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파리 도심이 시위대의 폭죽으로 매캐한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차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하던 경찰은 해산을 시도합니다. 건물 1층 유리는 박살나고 시위는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강경투쟁 노선의 노조만이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 아동 돌봄 직원들과 도서관 직원들까지 팻말을 들었습니다. 물가는 급등했는데 임금은 너무 낮다며 성난 군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업은 정유사 노조에서 철도 직원,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fabriquent de l'électricité et de l'essence, ils font des milliards de bénéfices et ils profitent de la crise. Et ma pancarte, c'est là-dessus, c'est il faudrait prendre cet argent pour augmenter les salaires.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유사 파업으로 주유소에는 긴 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방위로 확산되는 임금 인상 요구는 반정부 시위로 번졌습니다. Il y en a marre, ça suffit. Il y a des réformes énormes là qui arrivent. 독일 쾰른 공항에 이어 영국 통신노조도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겨울을 앞둔 유럽 전역이 에너지난과 고물가 속에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좀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외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의 공기질이 탁할 텐데요.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 전국에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내리겠고요.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져서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9도, 대전은 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피자 한 판 값에 SNS로 직구하는 게 현실이다. 마약 단속에 나서면서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2, 3만 원이면 인터넷으로 마약을 살 수 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SNS 활용에 능숙한 10대, 20대들 마약 사용이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마약에 찌들어 살게 놔둘 순 없지 않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신흥 마약국 될 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